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명 감독이 무명 배우에게 뭐 영상 편지 같은 건데, 영상 편지라기보다 그냥 제가 느꼈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느꼈던 것들을 조금 이제 무명 배우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도 무명 감독은 감독이니까 뭐 무명이라는 입장에서 뭐 비슷한데, 저는 이제 글 쓴 지는 한 15년 정도 됐어요. 소설부터 쓰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 희곡 쓰고 한 지가 한 15년 정도 됐는데, 특별한 뭐 크게 성과는 없고요. 그다음 직업적으로는 이제 동시녹음을 하고 있고, 동시녹음 기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현장, 특히 이제 뭐 저예산 영화 현장이라는 다양한 현장들을 많이 경험을 하면서 배우분들을 많이 만나죠. 그리고 이제 단편 영화는 한 대여섯 개 정도 이제 연출하고, 각본 쓰고 연출하고 그러고 있고요. 그 장편 영화를 이제 계속 하려고 하는데 그 쉽지가 않더라고요. 장편 영화라는 게 일단 뭐 제작 자금 문제, 대본 문제, 뭐 스텝 구성 문제, 다양한 문제가 결부가 돼 있어가지고 장편 영화 자체를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장편 영화를 좀 어렵지 않게 굉장히 작은 규모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어야지 그렇게 가능한 거니까. 예전에 한번 한 2년 전인가 어떤 저예산 영화 제작사에서 이제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뭐 담배 한 대 피러 나왔다가 들어가는데 어떤 젊은 여자분이 프로필 돌리러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 지망생인데 이제 어떻게 프로필 돌리고 갔는데 이름을 좀 물어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프로필 돌리러 왔냐, 한두 마디 정도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그분은 또 가셨는데, 그 알싸한 기운이 남아있더라고요, 기분. 그러니까 뭐 사실 저도 뭐 특히 뭐 동시녹음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고, 또 그분도 보니까 무명 배우로 열심히 이제 배우 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어떤 기약도 없고 미래가 불안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애잔하고 알싸한 느낌이 와닿더라고요. 아, 이게 참 이게 배우고 싶지 않은 일인데 연출도 그렇고 다 힘들죠, 이쪽 바닥은. 아마 그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단편 찍으면은 주로 알던 배우, 현장에서 알던 배우 연락처를 받아와가지고 연기 잘하고 제가 원하는 이미지가 있고 그러면 다음에 한번 연락을 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서로 시간에 맞거나 뭐 생각이 맞으면 같이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디션은 전 잘 안 봐온 것 같아요. 딱 한번 15년에 단편 영화 뭐 하나 찍으면서 여배우가 필요해가지고 그때 오디션 한번 봤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딱 보고 그다음부터는 오디션을 안 보는데, 단편 영화에서는. 왜냐 그러면 이게 일단은 사람을 모아놓고 하는 거는 시간하고 노력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단편 영화인데 뭐 그런 거는 약간 좀 시간 노력 낭비인 것 같고, 아는 분들 선에서, 배우분들 선에서 그냥 충분히 그렇게 캐스팅해서 찍어도 되는 거니까 일단 번거롭죠. 저기 상업 영화라면 저도 이제 캐스팅하고 뭐 그러겠는데 그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한 6년 전에 이제 그 촬영 기사로 이제 촬영을 했던 작품이 있어요. 독립영화였는데, 그 여배우가 한 작년인가 제가 한번 연락을 했었어요. 이제 뭐 혹시 이런 작품이 있는데 단편이 있는데 좀 해주지 않을래라고 이제 연락을 했었는데, 회사에 취직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관뒀다고 하더라고요, 배우를. 30대 초반, 그때가 제가 할 때가 한 20대 중반이었어요, 그 여배우가. 그래서 이제 한 30대 초반, 지금 한 30대 초반 됐을 건데 한 10년 정도 연기하고 이제 관뒀다 그러고, 연기 참 잘하고 감각 있는 배우였는데, 사실 주위에 그런 배우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배우로서 어떤 성공한다든지 최소한 이제 밥은 먹고 사는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지려고 하는 단계까지 올라가는데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운이 따라야 되고 실력과 이미지도 있어야 되지만 운도 따라야 되고, 배우로서 이게 그런 게 있어요. 뭐 배우는 키가 적당하거나 커야 되고, 뭐 그 다음에 또 성격이 예민하지 않고 좋아야 되고, 연기력도 좋아야 되고, 이미지도 좋아야 되고, 목소리 발성도 좀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발성이 돼야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물론 제일 좋은 조건은 연기 잘하고 이미지 좋고, 그래서 좋은 작품에 캐스팅되면 그 작품이 알려지면 제일 좋은 거겠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배우들이 이제 최이스 배우, 동주 박열에서 이제 출연했던 최이스, 일본인 여자로 나왔던 최이스 배우를 이제 독립영화에서 예전에 한번 만났던 적이 있는데,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뭐 인상도 좋고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그 뒤에 한 1, 2년 지나고 한 2년 정도 지나고 어떻게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상업영화 그 동주에 캐스팅 돼가지고, 그렇게 동주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좀 잘 되는 걸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안 되는 배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게 최이스 배우 같은 경우는 우연적인 요소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고 들었는데,
다른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이상희 배우는 이제 연예담, 한국영화 아카데미 작품 연예담에 나왔던 배우잖아요. 그 계기로 조금씩 알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좀 알려지고, 옛날에 봤을 때, 한 6년 전에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러죠? 털털하면서 굉장히 성격이 좋았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요구에 잘 맞춰주면서 고생 힘들어도 내색도 안 하고 그런 배우, 좋은 배우였다고 생각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고생한 배우들이 잘 되면 저도 멀리서나마 진짜 응원하고 싶더라고요. 그 다음에 양치기들 한국영화 아카데미 작품의 박종환 배우 같은 경우에도 어떤 뭐 독립장편영화에서 봤는데, 예, 뭐 잘 되고 어떤 작은 연기상, 어떤 연기상 하나 받았죠. 신인 연기상. 양치기들로 받았었나? 아무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대부분 다 보면 한국영화 아카데미 영상원 작품을 통해 가지고 알려진 배우들이 많고, 아니면은 좀 연출력이나 작품을 인정받은 감독의 작품이 이제 영화제에 나가가지고 그 영화가 주목을 받으면 거기에 덩달아서 이제 배우들 주목을 받으니까 그렇게 뜨는 배우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안 그러면 진짜 뜨기가 힘들죠. 예. 뜬다는 게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지면은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배우로서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건 마련이 되잖아요. 최소한 이제 회사원 정도의 수입이 되면 연기에만 몰두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무명 배우들이 진짜 힘든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필름메이커스에서 얼마 전에 보니까 그런 어떤 분이 그렇게 올리셨더라고요. 뭐 학생 영화에 참여하러 갔는데 4시간을 기다리게 하고 역할이 줄었다고, 원래 3만원 주기로 한 거 2만원 밖에 못 준다고, 뭐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정말 해야 되느냐, 학생 영화 하시는 분들 좀 생각 좀 해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배우분이. 사실 그런 경우에 대부분 학생 영화에도 어느 정도의 그게 있거든요. 이제 영화과 전공 졸업작품이나 혹은 뭐 단국대 영상대학원, 중앙대, 동국대, 하여튼 좀 어느 정도 급이 있는, 경험이 많은 감독들이 작품을 찍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알고서 찍는 경우에는 배우들한테 그렇게 대접을 안 하고 어느 정도 잘 찍으려고 애를 쓰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 대학생이 돼가지고 한 1, 2년 정도 경험 쌓다가 막 찍으려고 하면 아무래도 허점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배우들한테 필요한 대우를 못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걸 감안하고서 조금 더 이제 대학원급 혹은 좀 영화로 좀 유명한 학교의 졸업작품 아니면 영상원 뭐 이런 쪽으로 작품으로 가시는 게 좋은데, 그런 데는 또 약간 좀 경쟁률이 좀 높잖아요. 어느 정도 배우들이 많이 하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열악할이라고 미리 짐작되는 현장에는 참고 가거나 아니면은 아예 안 가는 게 낫죠. 그런 대우를 받느니 차라리 안 가는 게 낫고. 근데 이게 그래도 따지고 보면 옛날에 필름 시절보다는 지금 디지털 시대에서 영화를 많이 찍잖아요. 뭐 조그만 카메라만 있어도 찍고 뭐 스마트폰으로도 찍고 100만원짜리 카메라로도 영화 찍고, 그런데 오히려 이런 기회들이 많아진 거는 배우 입장에서는 좀 좋은 일이 아니라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닌가. 그러니까 출연 어떻게든 독립영화라도 좀 제대로 찍으려고 하는데 가보면 애를 쓰거든요. 이게 잘 찍으려고. 이런 그런 기회들이 있다는 것 자체는 일단 뭐 긍정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거는 스스로 좀 알릴 기회를 찾아라. 그러니까 기존에 뭐 프로필 돌리고 오디션 보고 이거는 좀 기본적인 거 마시고 너무 시간을 많이 빼앗기지 마시라. 그 시간이 아까워요. 제가 보기에는 배우분들이 카메라 들고 본인 스스로를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있잖아요. 그런데 올려가지고 영상 편집을 차라리 배우시라. 오디션 하러 다니고 프로필 종이 돌리러 다닐 시간에 차라리 영상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 배워가지고 유튜브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지고 본인 스스로를 어필할 수 있는, 일반 대중들한테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연기를 할 수 있는 폭을 좀 찾아 나가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는 감독분하고 한 3년 전인가 한 4년 전인가 장편 영화를 그분이 찍으셨는데 이제 제가 동시 녹음을 해주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예산이 얼마냐 물어보니까 한 5천만 원에 어떤 10m 차로 찍었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특별한 반응은 못 얻었어요. 그래서 또 한 몇 년 뒤에, 한 3년 뒤에 또 단편 영화를 또 몇 회 차에 걸쳐 찍었는데, 아마 그분은 또 장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약간의 이제 여유 자금으로 찍었는데, 일반적으로 배우들이 몇 천만 원, 한 5천만 원 정도 여유 자금이 없잖아요. 단 1,000만 원도 없고, 뭐 한 1, 200 정도 참 모아가지고 하면 1, 200 정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것조차도 힘들죠, 사실. 하루 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기를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돈 벌려고 아르바이트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무명 배우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자기 작품을 찍기는 사실 힘드니까 그 방법을 또 나름대로 찾아봐야 된다. 그리고 뭐 우리가 전체 관람가인가요? 저도 전체 관람가를 봤는데 양익준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전시를 빼가지고 뭐 영화를 찍었다 그래가지고 뭐 연출을 하고 배우를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연출 안 하고 배우만 했으면 지금 우리가 양익준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을까? 아마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양익준 배우도 예전에 김정관 감독 단편 영화에 몇 번 출연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계기로 잘 되니까 본인이 뭔가를 걸고 했는데 그게 잘 됐잖아요. 진짜 뭔가를 걸고 했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좀 알려진 거고 이제 배우로도 알려지고 감독으로도 좀 알려지고 그러는데 이게 무언가를 걸고 무언가를 판을 열지 않으면 판을 따라가려고만 하면 그 기회는 굉장히 좁습니다. 바늘구멍 같아요. 쥐구멍이라도 되려고 하면 판을 만들어야지 쥐구멍이라도 생기는 거죠. 그 판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예,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배우분들이, 무명 배우분들이 오디션 현장 계속 다니고 프로필 돌리고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면서 이제 현장 기사로서도 그렇지만 연출하고 각본선 입장에서 보면 어떤 좀 더 긍정적이고 요즘에 좀 맞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데, 가령 이제 영상을 본인 스스로 찍고 본인 스스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 알리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영상을 찍으라는 이 말은, 영상 편집은 사실 뭐 베가스도 있고 무비 메이커도 있고 좀 더 전문화된 툴도 있는데 일주일 정도 집중력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배우분들은 가만히 보면 그 연기하는 것밖에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예, 배우분들은 글을 전문적으로 쓰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글만 몇 년 써온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필력이 딸릴 수밖에 없죠, 배우분들은.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떤, 뭐라고 하지? 영업을 할 줄도 모르고, 마케팅을 할 줄도 모르고, 경영학과 졸업하거나 경제학과 졸업하신 분도 아니고, 돈에 대해 큰 욕심이 있는 분도 아니고, 나는 정말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고 싶어. 다른 역할에 몰두해가지고 연기할 때 나는 희열을 느껴. 이런 분들, 순수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못 찾기도 하고, 뭔가 좀, 예, 그런, 제가 보기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영상 편집이라는 거는 컴퓨터 앞에서 영상 편집을 배우면은 이런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를 통해 알리시면 됩니다. 주변 지인분들을 통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알리다 보면 계속 이게 찍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본인 스스로도 프로필이 되는 거고, 또 거기에서 초단편 같은 것들을 찍어가지고 좀 올려두면 다른 사람이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연기 괜찮네. 이런 색깔이 있었네. 다양한 이면을 보잖아요. 키, 얼굴, 머리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전부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목소리도 보여줄 수가 있고, 들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프로필은 사실 저도 뭐 종이 프로필은 아예 보지도 않고 와도 오디션도 그냥 참고만 하지, 사실 오디션 보고 사람 뽑고 그러진 않아요, 사실. 이미 이제 기존에 출연했던 작품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출연했던 영상 보여달라 해가지고 그거 보면은 판단이 서잖아요. 연기를 잘 하시는구나. 제일 확실한 건 제가 그 현장에 가가지고 그 배우가 있는 현장에서 동시 녹음을 하면 그 배우 목소리 특징부터 연기까지 전부 다 알 수가 있으니까 확실하죠. 그 방법이 제일 확실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배우 캐스팅에 대한 위험 요소를 줄이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배우분들한테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프로필 영상이나 실제 연기 영상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많이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게 연기를 잘하는 게 들어가 있고 캐릭터를 다양하게 소화하거나 깊이 있게 소화를 하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흥미를 느끼고 캐스팅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종이 프로필을 돌리고 오디션 많이 보러 다니는 것보다 어떤 비중을 좀 바꾸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상 중에도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단편 영화 쪽의 영상이 있고, 브이로그, 비디오로그는 사실 다큐멘터리 같은 거예요, 이게. 요즘에 뭐 페이크 다큐라고 아시잖아요. 다큐멘터리인데 이제 들고 다니면서 유튜버라고 해요. 그 사람들을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옛날에 블로그에 일기 쓰듯이 블로그에 자기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영상으로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렇게 이제 들고 다니면서 자기 스스로도 찍고 길거리 다니면서 이야기도 하고, 어디 경치 좋은 데서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혹은 친구 만나서 같이 찍기도 하고, 뭐 합방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하여튼 합석을 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이제 먹으면서 그걸 맛을 보여주고 이런 게 있어요, 보면. 하여튼 요즘에 그걸 일상 브이로그라고 하는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일종의 잔잔한 생활의 재미를 영상을 통해 가지고 단편 영화식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보여주는 분도 있고, 그 구독자가 몇만 명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 유튜브에 뭐 매력을 느껴가지고 하는 분도 있지만, 남성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좀 재미있게 버무려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죠. 결국에 그 매력을 느끼는 거는 그 사람의 본심이에요. 진솔함. 우리가 처음에 어떤 배우나 감독하고 만난다 호감을 가질 것 같아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술 몇 잔하고 사람을 알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매력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죠. 왜냐 그러면 배우들은 봤을 때 감독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감독들이 봤을 때 배우가 100명입니다. 그 배우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지도 모르는 거고, 매력도 모르는 거고. 근데 그렇잖아요. 매력을 알아달라고 해도 뭐 같이 지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근데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이미 유튜브 영상 세계에 있습니다. 그걸 찍고 편집만 하면 돼요. 편집하는 게 한 일주일 정도 그냥 시간 투자해가지고 앉아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재밌습니다. 그 편집도. 네, 그런 것이 좀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하면서 자기의 연기의 폭을 넓혀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그야말로 초단편 영화 뭐 이런 거 있죠. 웹드라마 초단편 영화 한 3분에서 5분짜리 같은 배우 친구들끼리 역할 나눠가지고 뭐 한 두세 개 간단한 에피소드 상황극 같은 거 적어서, 아니면은 주위에 뭐 그걸 좀 쓰는 친구가 있으면 이런 상황에 맞게끔 대본 좀 써달래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찍는 거죠. 배우들. 그러면 이제 촬영하고 녹음이 필요하잖아요. 뭐 보통 촬영에서 간단한 거는 그냥 조명을 하든지 반사판을 대든지 아니면 그냥 찍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녹음은 뭐 붐마이크 들 사람이 한 사람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찍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막 찍으면 연기를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연기는 열심히 하고 누가 보기에도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카메라가 흔들거리고 카메라 잡는 사람이 경험이 아예 없거나, 그리고 일반인한테 맡기거나, 녹음도 일반인한테 맡기면 사운드도 이상하게 나오고, 아니 붐마이크 자체가 없고 카메라에 마이크 달아서 그냥 하다 보면 배우가 멀리서 말하면 소리 잘 안 들려요. 배우가 대충 연기하는 것 같아. 잘 연기 못하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영상도 막 흔들리고 막 앵글 개념도 없고 연결 컨티뉴이티도 없고 막 이러면은 좀 왠지 배우들이 연기를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지켜줘야 될 마지노선은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영화를 한 2, 3년 정도 찍으신 분이라면 충분히 그 정도 커버해 줄 수가 있어요. 촬영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동시녹음도 한 1년 이상만 되면 어느 정도는 좀 기본적인 걸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인 거는 좀 잡고 가야 될 필요는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이제 초단편 같은 것도 올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평가도 받고 그러다 보면 점점, 그게 생길 거잖아요. 이제 본인의 연기도 직접 찍어가지고 편집을 해보니까 알 거잖아요. 아, 내가 이렇구나. 주위의 평들도 받을 수가 있고. 실제로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죠. 그 유튜브에 보면 홍상수를 위하여 치면은 어떤 감독님이 이제 배우신데 이제 각본서 연출을 하신 게 있어요. 재밌다고. 이제 제가 보니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 채널에 가보니까 또 이제 그분이 기획해가지고 연기를 한 걸, 본인 혼자서 연기를 한 걸 카메라를 찍어가지고 올린 그 어떤 트레일러 같은 영상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재미도 있고, 저도 문득문득 짧은 영감들 같은 것도 받기도 하고,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는 제 머리에 그분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탁 박힌 거죠. 연기를 맛깔나게 하는 배우분인데 어느 정도의 크리에이티브한 작가적인 약간의 어떤 느낌까지도 글도 쓸 줄 아는 분이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인식을 많은 사람들은 심어주면 심어줄수록 그분 입장에서는 이제 캐스팅 기회가 늘어나고 이제 작품할 수 있는 그게 기회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또 어떤 연구하시는 전문분은 이제 저희 이 유튜브 채널은 제가 밑에다가 설명하는 안에다가 좀 적어 놓을게요. 참고를 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3초 영화라고 제가 한 2년 전부터 봤는데 정말 영상을 끊이지 않게 올리는 분이 계세요. 저기. 근데 그러니까 남녀의 에피소드를 올리는데 그 문제는 일반인이 찍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영상이 흔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좀 집중하기는 힘들긴 힘든데, 어떤 제가 말씀드린 그 퀄리티 마지노선 있잖아요. 그게 좀 아쉬운데 일단 그래도 연기는 볼 수가 있으니까 나름대로 보는 재미는 있는데, 그걸 한 2년, 3년 동안 계속 집중 안 끊기고 계속 올리시는 거 보면 정말 지구력이나 끈기가 진짜 대단하신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뭘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시던 분들이 친구분인데 6분인데,
그 무명 배우들의 삶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있는데, 무명 배우라고 치시면 이제 무명 배우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몇 개 올리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영상을 보면 다큐멘터리죠. 배우 다큐멘터리죠. 이제 같이 이제 동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무명 배우들이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술자리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 영상을 9개인가 8개인가 돼요. 그걸 보니까 제가 그분에 대해서 알잖아요. 연기를 어떻게 하는 거는 모르죠. 제가 연기를 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알죠. 아, 이런 인상이고, 이름이 어떻게 되고, 나이가 어떻게 되고, 어떤 대략적으로 어떻게 연기를 하고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사시는구나, 이런 걸 알잖아요. 젊은 분인데 한 30 안팎 되신 분 같은데, 그런 걸 알게 되면 좀 더 이제 그 영상이 또 촬영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찍은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영상을 모르는 분이 찍다 보니까 영상 퀄리티는 좀 떨어질, 다큐로서 퀄리티는 조금 낮더라도 내용은 진솔하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한 장면에서는 약간 뭉클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 진솔한 마음이 저한테 전달되니까, 아, 당신만 무명이 아니고 나도 무명인데, 어떤, 뭐라고 하지? 우리가 가져가야 될 어떤 막연한 미래지만,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가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이미지 얼굴이 저한테 많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진짜 그분하고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유튜브에서 약간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성 유튜버인데, ASMR을 하시다가, 원래는 연극 배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20대 분인데, 연극 배우를 하다가, ASMR을 하다가 이제 브이로그도 하시면서 구독자가 한 3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애독을 하는데, 그냥 요즘에 젊은 아가씨, 20대 젊은 여성분, 활달하고, 막, 발랄하고 이런 분인데, 보면은 또 그런 식으로 또 다르게 본인 스스로 알려나가면서 연기의 발판을 또 다르게 펼쳐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일반 대중들을, 자신한테 3만 명 정도가 자신한테 관심을 끌게 만드는 건 엄청난 힘입니다. 사실 유튜브 세계에서는. 왜냐 그러면 그게 당장에 좀 한 10만원, 20만원 용돈 벌이도 되겠지만, 많이 벌면 좀 더 벌리기도 하겠지만, 뭐 돈 그런 걸 떠나가지고 자신이 매력이 있잖아요. 만약에 저한테 어떤 매력이 있다, 뭐 잘생겼다, 아니면 지적이다,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남다르다, 코믹하다, 이런 매력들이 있잖아요. 그걸 알아봐주는 사람이 3만 명이다 그러면, 제가 영화를 틀었는데 3만 명이 봐준다 그러면 대박친 거죠. 독립영화에서는 기껏해야 몇천 명 정도 보고 마는 건데, 3만 명이면 그것도 약간 발상을 우리가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이제 요즘에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게 하나의 유튜브라는 매체가 공평하게 펼쳐진 하나의 계기잖아요. 우리가 영화나 뭐 그런 걸 어디 예술관에서, 예술영화 전문관에서 틀어도 한 몇백 명 안 보거든요. 사실 몇천 명 보면은 많이 보고.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누구나 공평하게 한 몇만 명 정도, 몇천 명, 몇만 명이 보고, 많게는 10만 명, 20만 명이 보고 막 이러니까 이게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 있거든요, 사실. 예전에 이제 소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소설을 2,000부, 3,000부 찍어내다가 2,000부 찍어냈어요. 2,000부 찍어내가지고 그걸로 끝일 수도 있고, 더 팔리면은 1,000부 찍어서 팔리면은 2,000부 더 찍고, 이렇게 기껏해야 이제 1,000부에서 3,000부 사이 소설, 문학 소설 같은 경우에 이제 단편집 같은 경우는 그렇게 찍어내고 그랬었는데, 뭐 유튜브 구독자가 3만 명에 한 5만 명 정도가 그 영상을 봤다 그러면 그 차원이 다르죠. 물론 이제 이게 돈을 받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어떤 연기를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매력을 느끼고 있다, 이거는 같잖아요. 상업 영화든 독립 영화든 유튜브를 통해서 보든 그 비슷한 맥락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찾아보시고, 핸드폰으로도 찍을 수가 있고, 혹은 요즘에는 똑딱이 카메라들이 동영상이 잘 되니까 좀 싼 걸 뭐 중고로 사가지고 3, 40만원 주고 사가지고 찍으면서 해볼 수도 있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이야기는, 판에 끌려가지 마시고 작은 판이라도 스스로 만들면서 스스로를 알려나가시라, 당당한 사람이 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알리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를 먼저 알아봐주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제가 존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는 걸 배우로서 살아가고 싶고 배우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리지 않으면 누가 먼저 와서 물어보고 아 그렇습니까 라고 이제 캐스팅할게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이제 우리한테 유튜브라는 공평한 영상 처리가 있고 거기에서 이제 누구나 다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가 있는데 특히 배우분들은 본인 스스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그게 프로필이 되고 프로필 영상이 되고 연기 영상이 되고 그게 어느 정도 좀 그 구독자 수를 조금이라도 좀 더 확보하게 되면 그만큼의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확보하게 되고 그게 캐스팅 기회라든지 기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기회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갤럭시 S6인데 제가 중고로 9만원에 구했는데 화질도 뭐 4K까지 되고 괜찮더라고요. 물론 이제 배경이 뭉개지는 아웃포커스 같은 경우는 좀 잘 안 되긴 하지만 음질도 괜찮고 사실 뭐 찍는 것도 그렇지만 편집이 중요하죠. 편집 같은 거는 좀 배우시면 스스로 뭐 독학할 수 있도록 유튜브에 강좌도 많고 그러니까 좀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